네, 3월 30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저희 한 줄기 빛을 모셨습니다. 바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빛입니까? 빛입니까? 빛이요. 아, 빛. 예. 감사합니다. 네. 원래 예. 뭐 마감의 산다에 나오셨는데 오늘 요니킴, 새로운 요니킴이 등장하면서 오늘 김민수 대표님께서 고앤스탑에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민킴입니다. 수민킴. 네. 오케이, 수민킴과 함께 저희 또 마지막 순서로 유튜버 종목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수민킴께 궁금한 종목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종목 명과 매수가 구체적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민수킴, 우리 한 줄기의 빛, 수민킴인가요? 뭐 아무거나 하십시오. 헷갈려요, 괜찮습니다. 헷갈려요. 예, 예. 네, 우리 민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어우, 라면 먹고 갈래? 저 이 말 제 입으로 처음 뱉어봐요. 아, 예. 굉장히 도발적인 키워드인데요. 아, 원래 그렇게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아무 의미 그래요? 없이 그냥 예. 또 민수 대표님 입담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셔서 소시적에 많이 하셨나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라면 팔았습니다, 제가. 팔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라면이라고 약간의 힌트를 주셨는데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도 삼양 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라면을 좋아하는 매니아라면은 네, 이제 라면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가를 관찰하고 사서 더 라면 매니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삼양식품을 지금 바라보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좀 변화를 좀 꿈꿀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쪽만 계속 강세를 보였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사료, 비료, 농기계 이런 쪽들이 다 곡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혜 쪽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도 뭐 5차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회담이 있죠. 네. 네, 거기서 혹시나 또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지만은, 네, 혹시나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전쟁 리스크가 좀 약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곡물가가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그에 따라서는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에그플레이션의 정점이 조금 좀 가라앉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있고 거기다가 또 판매가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원자재가 재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판매가는 잘못하게 역전되면은 역마진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같이 따라 내려가나요? 아니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네. 네, 지금 과자도 어떻게 보면은 다 비싸졌어요. 다 비싸졌는데 그렇다고 좀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내려갈까요? 안 아니요. 내려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업체의 특성을 봤을 때, 그러면 원재료가 강하게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상당히 어떤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반대를 노리자라는 입장 쪽에서 그와 관련된 오히려 음식료 업종들을 지금은 더 잘 살펴볼 때가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삼양식품 하게 되면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삼양식품 그냥 우리만 잘 먹고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해외 사람들도 같이 쌈이양 그러면서 같이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도 조회 보시면 뭐 불닭볶음면 이거 해외 사람들이 먹고 막 화내는 후기를 남기더라고요, 많이들. 그 욕도 하더라고요. 너무 매워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라면 쪽이 K푸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컨텐츠가 커다 보니까 같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보니까 중동 쪽에서도 슈퍼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수출이 증가되는 모습들, 대표적으로 지금 2월 달만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작년 2월 달만 하더라도 한 22% 증가했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런 수출 증가가 그대로 또 실적에 반영이 되는 흐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 특히 이런 생산을 계속 또 가동을 시켜서 끌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밀양에 새로운 또 공장을 신공장, 스마트 공장입니다.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는 야근, 특근 이런 거 했었을 때 비용들이 많이 인건비가 그렇죠. 들어가겠죠. 네. 이게 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게 되면 앞으로는 실적 나오는 대로 특히 지금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법인 세우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판매에 좀 더 열을 올릴 것이다 라는 쪽에서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실적을 말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실적 관련된 쪽도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동안 작년 4분기 때 이 부분 운송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에서 약간 좀 비용 측면들이 좀 더 높았는데 지금은 북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비용들이 좀 줄을 것이다. 그리고 또 환율은 지금 수입하는 입장 쪽에서는 지금 원화가 약세인 게 약간 부담. 하지만 또 수출 쪽에서는 긍정. 이러다 보니까 약간 상쇄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작년에는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650억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8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은 오히려 올해부터는 특히 이런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쪽을 찾아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삼양식품 주가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반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줬었죠. 네. 근데 다른 음식료 업종들과 좀 다른 삼양식품의 동향은 다른 쪽도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훨씬 좋다 보니까 이를 빠르게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변화가 더 크게 나오지 않나라고 하는 쪽에서 먼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위쪽으로 들어가는 추세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조만간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을 갭상승해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로 바라보시면서 음식료 업종의 한 축으로 보자라는 쪽이고요. 따라서 지금 약간 지금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 한 94,000원대 밑에서 매수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좀 주봉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는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는데 주봉이 아니라 월봉 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 정도에서 그냥 박스권 상단부를 다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2만 원대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략주는 변화를 꿈꿀 때다라고 삼양식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슈가 좀 해소되면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한 94,000원대 이하에서 들어가면 진입하면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 알아봤고요. 그럼 내일 시장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전략이 없습니다. 네, 시장이 뭐 이 모양인데요. 특징 없는. 네, 특징 없이 밋밋하게 뜨뜻미지근한 이런 장세 쪽에서 뭐 특징도 없는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은데요? 누가 이렇게 쏟았죠? 네, 지수는 시원치 않다. 이 부분은 뭐 계속 강조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외 시장 발끝도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들인데 뭐 기대할 게 없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내일은 3월 말이죠. 분기 말이다 보니까 혹시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면서 이런 것도 그냥 기대감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도 뭔가 없다 보니까 괜히 찾아서 만들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여전히 섹터 움직임들은 강화가 되지만 이거 다 쫓아가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뭐 신도 아니고요. 네, 그걸 다 쫓아가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시장의 변화된 트리거가 뭘까라고 보게 되면 아직은 답을 못 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이 여러 가지 우호적인 상황들, 뭐 환율이나 중국 증시 반등이나 이런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왜 관심이 없을까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외국인들한테. 왜 그랬어, 외국인들? 예. 한국말은 못 알아듣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1분기 실적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지수 전체적으로도 이게 부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1분기 실적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좀 취약하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되면 일단 지금은 그냥 뚜껑 열고 보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가 연장되게 되면은 적어도 삼성전자 아니면 대표주들 실적 나올 때까지 한 4월 초부터 한 중반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는 입장들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다. 뭐 아무도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주도도 없이 그냥 오늘의 주도주만 있지 추세적으로 나오는 주도주가 지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은 되게 멋있습니다. 순환매 트레이딩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시장에서 아직 특별한 특색이 없는 장 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짧게 내가 보던 종목
아는 섹터 이런 쪽에서 그냥 짧게 대응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보강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4월달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잘 체크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지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종목별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투자 포인트도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사료주, 알루미늄주들 키워드 강했고요. 엔터주, CMO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자동차 관련한 키워드가 자리했고요. 반도체, 그리고 물류 운송, 정치 테마주까지 자리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남선 알루미늄부터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했죠. 1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쌍용차 인수 제타진의 이 남선 알루미늄 선에 그었는데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지금 남선 알루미늄은 스탑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강합니다만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쪽에서 주가도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개연성 특히 이번에 에디슨 EV가 쌍용차와 관계 또 내용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이 얘기만 설명드려도 지금 한 20분 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그때 입찰했었던 SM그룹이 다시 쌍용차에 대한 입찰이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면서 그 중요한 종목 남선 알루미늄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SM그룹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움직일까요?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고 그러면 SM그룹 쪽에서 상장된 회사 몇 개 더 있죠. 뭐 대한해운이나 아니면 뭐 또 TK케미칼이나 근데 왜 남선 알루미늄일까요? 이것도 의문이고 그런 쪽에서 전혀 의문감은 많은데 종목만 움직인다. 차라리 안 하고 말자. 네, 저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고점에 딱 걸리면 이도저도 못하겠다라는 심정이 들다 보니까 물론 알루미늄 업체다 보니까 압출에 강점 있는 회사에서 알루미늄 가격들 오른 걸 그대로 또 전가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전부터 실적 흐름들이 그와 관련된 입장 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거는 쪽도 좀 덜하고요. 물론 일회성 순이익과 관련된 쪽에서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바라보면서 이쪽과 관련된 지금 최근의 이슈는 개인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선 알루미늄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쌍용차가 나왔으니까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이제 좀 완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또 주목받았는데 앞으로 자동차 섹터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번에 러시아 공장과 관련돼서 재가동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달릴까라는 게 현실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이에요? 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좀 수많은 악재 중에서 한 개 정도 좀 제거되는 정도. 그리고 또 가동을 또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쪽도 아직 문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일단 소외됐고 혹시 이맘쯤이면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소외를 어느 정도 좀 키 맞추는 변화 정도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GM이나 포드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현대차 이런 쪽에서 움직였는데 그게 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출하량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게다가 또 최근에는 중국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좀 아직 체크할 게 많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키 맞추기 정도지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달릴지는 의문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5위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진입한 두 가지 회사 중에 하나인데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 얘기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온 이슈를 가지고 이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짧게 스탑인가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도 이제 주가상으로도 거의 이렇게 되면 바닥권에서 원형 바닥형 패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모멘텀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다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쪽에 임상 3상 정도라고 하게 되면 와 조만간 이제 성과 내서 기대감이 높겠지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리오프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바라봤던 백신에 대한 강한 수요나 그에 따른 욕구는 많이 예전만큼 반감돼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혹시나 그러면 토종 백신이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같은 거 즉 이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ST 바이오 센서나 아니면 시젠이나 진단 키트나 이런 흐름들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 시각이 네. 과거만큼 밸류를 강하게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게 되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도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사실 주변을 보면 백신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그만큼 또 백신의 효용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좀 타개할 모멘텀,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 오늘 보니까 바이오주들도 꿈틀꿈틀거리면서 조목적으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갑자기 쭉 올라갔는데 이런 게 지금 다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가 힘을 낼 거야라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요즘 뭐 케어젠이란 종목 아십니까? 케어젠이요? 네, 절 좀 케어해 주세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동향 보게 돼도 어떤 뭐 FDA 관련된 쪽에서 뭐 웨지오는 탈락하고 케어젠은 또 승인 받고 하다 보니까 주가 차이가 엄청 크게 많이 변하거든요.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차라리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맞추면서 거기서 바라보는 게 낫지. 지금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투심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된 종목 넥스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넥스틴 내일 고일까지 탑일까요? 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급 계약은 당연히 호재의 고. 그리고 또 지금 지난번에 한 이 정도쯤 돼서 기업에서 IR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IR에서 보여줬던 올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공급 계약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지금 같은 넥스틴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급 계약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연성들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잠시 물림목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박스권 상단부의 가격대 정도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약 한 6만 한 5천 원대, 한 4천 원대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또 오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틴은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초강대국 의지를 밝히면서 반도체 인프라에 뭐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네. 정책 수의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반도체 섹터?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당장은 헤쳐나갈 게 더 많습니다. 당장은 어렵군요. 네, 지금 앞서 잠깐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내 입장 쪽에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입장이 메모리는 우리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사이클 변화만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기대할 게 높아라고 하지만 메모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너와 나의 메모리 말고요. 예, 그래서 이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GOS 사태를 비롯해서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AP라고 하는 비메모리 쪽에서 여러 가지 좌절된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좀 노이즈가 그렇게 썩 좀 불편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쪽이 이를 지원받아서 DB 하이텍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또 비메모리 업체 쪽에서 팹리스 쪽이죠. 그러니까 즉 상대적으로 어떤 설계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어떤 정부의 정책과 함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변화를 꿈꿀 수 있는 대표적인 비메모리 섹터의 변화가 아닐까. 왜냐하면 TSMC처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비메모리 역량들을 더 키워주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좀 알짜 같은 회사들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수혜를 입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안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0위에 위치했는데요. 오늘은 1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좀 주가가 들썩거렸던 게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썰이 돌았었는데 네. 고사했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맞아요. 네, 스탑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안랩의 주가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산다 올랐다가 또 외국인이 판다 밀리고
뭐 지금 전혀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때도 외국인들이 왜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뭐 ETF 관련된 쪽에서 자금 설정하기 위해서 샀던 거 외에 또 그들이 사니까 우리도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또 몇 개 영국계 뭐 자산운용사나 아니면은 또 어떤 JP 모건 이런 쪽에서 매수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네라고 해서 쭉 갔다가 맞아요. 예, 오히려 지금은 또 며칠 만에 파는 건 이건 무슨 외국인들 단타 치는데 단타가 거기다가 이렇게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 외국인들이라고 모두 다 장기 투자를 중장기 투자를 해서 다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동력이 꺼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앞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에서 뭔가 어떤 변화를 꿈꾼다라고 할 수 있는 흐름들은 있겠지만 그게 주축이 안랩이 될까? 이거는 또 만약에 안랩이 되게 되면은 또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또 정권의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이슈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안랩보다는 차라리 사이버 보안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성과되면서 똘똘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찾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내 사람 챙기기 이런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랩은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들썩들썩거리고 변동성도 큰데 이런 테마주들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안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보고 안 하고 그냥 관심 종목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즘 너무 이런 종목들이 들썩들썩거리다 보니까 나만 안 샀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써니전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써니전자 한번 볼까요? 차트? 안랩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관련된 같은 종목인데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같이 보세요. 네, 이것도 뭔가 안랩이 가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냥 급락했어. 샀던 가격대가 고점이 돼버립니다. 네. 4,500원에서 3,500원 금세 1,000원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며칠 만에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안랩의 주가와 정치 테마주의 관계 쪽으로 들어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힘없이 흔들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판단의 기준이 써니전자가 움직이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그냥 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정치 테마와 연결됐었을 때 피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쪽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네, 이상입니다. 맞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랩 스탑 의견까지 다 들어봤고요. 그럼 10개 종목들 고엔 스탑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사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남선 알미늄 스탑, SK 바이오사이언스 스탑.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스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산업도요? 네. 왜요? 종가상의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등락률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M&A 관련된 얘기도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네. 여기 대응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스탑으로 바로 바꿔주셨네요. 네. 네, PD님 최고. 네. 네, 이렇게 화성산업 스탑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카카오와 JYP 엔터 그리고 화신, 넥스틴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고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주시대님의 모아텍 살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살려드려야죠. 네. 11,525원에 15%고요. 다음은 최근에 또 들썩들썩거렸던 로봇 관련주입니다. T로보틱스 9,500원에 15%예요. 네, 일단 살려든 드릴게라는 명언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모아텍과 T로보틱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모아텍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슈 불고든 거의 잠잠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11,500원이면 지난 고가 때 부근 정도에서 사셨다가 거의 이쪽이시겠죠? 네, 이쪽에서 사셨다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거의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 네. 근데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나왔던 모멘텀을 다시 부각을 받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조목 장세다 보니까 혹시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죠. 근데 지금은 잘못하게 되면 저점 이탈할 거를 생각을 또 염두를 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너무 폭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7,000원대에서 4,000원대다 보니까 단기폭은 큰데 혹시나 이런 상황 쪽에서 거래만 들어오게 되면 자율반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차로는 이 정도쯤 가격대, 그러니까 약 한 8,000원대 근접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거기가 강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보여요. 네,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 거래 증가와 이런 자리에서 거래 증가만 되게 되면 한 번은 들어온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거기를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아쉽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안 그래 되게 되면 또 시도하다가 또 다시 점점점 밀려 내려가게 되면 대응을 못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잘 못했다는 관점과 함께 어떤 좀 다음 국면들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T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 네. 하도 뜨겁고 강했던 대표적인 섹터죠. 네. 로봇자만 들어가면 움직인다. 맞아요. 네. 보통 이런 자리들 참 무섭네요. 장대 양봉들 번쩍번쩍 들어오고. 근데 결국에는 후속 시세가 없는 꼴이죠, 지금요. 근데 T 로보틱스가 하는 이 로봇과 관련된 역할 쪽에서 산업 쪽에서 중요한 변화가 지금 아마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현대까지도 이번에 준비한 내용, LG도 마찬가지겠지만 3대 그룹 모두가 로봇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약간 개인적으로 서비스 로봇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사도 도와주고 이제 설거지해서 자유롭나요? 네, 이런 것도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신문도 집어오고, 요즘 신문 안 보죠? 네, 이런 잡다니를 좀 할 수 있게 나오는 게 이제 서비스 로봇의 개념일 텐데, 그럼 거기와 연관될 수 있는 로봇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원래 제조업 관련된 산업 자동화 관련된 로봇들은 우리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쪽에서 좀 새로운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서비스 로봇일 텐데 차라리 이런 T로보틱스보다는 로봇 부품과 관련된 쪽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되 지금은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속 매수세 없다고 하게 되면 아마 8,500원대 부근이 좀 테스트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에서 지지받았다가 또 이런 번쩍거리는 거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별로 추가적인 모습들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0원대를 위험 관리할 수 있는 가격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바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다시 맞추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9,500원대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무거워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거기서는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모아텍은 거래량이 증가하면 일단 한 8,0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의견 주셨고요. T로보틱스는 8,500원을 이탈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핫한 종목이죠. 까뮤이엔씨 3,120원에 10%고요. 다음은요. 결혼하세요라고요? 예. 우리 임자 있으십니다. 번- 에코바이오 예, 예. 7,200원 네. 10%입니다. 네, 그래서 까뮤이엔씨와 에코바이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까뮤이엔씨를 보게 되면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 움직임 나오면서 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약간 좀 정체 비슷하게 조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가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 대부분 보게 되면 몇몇 종목을 빼고는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변화가 나오면서 어떤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요즘 건설사 입장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설사가 건자재들 올라간 걸 다 반영을 하는데 그만큼 수익성이 예전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하지만 또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는 아직까지는 고점대 부분을 또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지금 밑에는 그나마 좀 지지권들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가격대, 즉 약 한 2,800원대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위쪽에 대한 시도는 남아있을 수 있을 텐데 네. 하지만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력들이 강하게 해서 또 거래와 함께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좀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25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에코바이오입니다. 7,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세요. 네, 오늘 변화가 조금 더 강해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눌림목에서 다시 변화가 들어가는지 7,250원이면 며칠 전에 사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앞서 봤던 모아텍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변화가 나오게 되면 참 좋은데 그 전 단계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패턴만 보게 되면은 일단 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자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매수했던 가격대를 장중에는 터치는 할 것 같습니다. 터치를 하는데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가격대가 나왔던 이제 저항대 부분들이 일단 만만치 않게 작용하고 있는 데가 한 7,500원대부터 7,300원, 500원대부터는 또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체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체력들이 더 강하게 부각받으면서 뭔가 또 이슈가 좀 나와야 탄력적으로 가겠죠. 안 그렇게 되면 아마 매수했던 가격대 부근 정도가 한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거래량과 함께 주가 탄력들 비교를 해보시되 안 나온다 생각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무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관련된 이슈나 그거 관련된 저항력들에 대한 모습들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그냥 탄력입니다. 탄력 하나만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바이오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빨리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SDS고요. 12만 8천 원에 20%입니다. 그렇다. 다음에는 오비고고 16,775원에 비중은 10%예요. 이분은 물을 타신 것 같습니다. 네, 라면 공장 상하이 셧다운 얘기는 삼양권 아닙니다. 네, 아예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국산이네요. 네, 법인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삼성 SDS를 보고 오비고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S를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나왔었죠. 이슈가 나오고 또 이제 매각 얘기, 또 삼성과의 매각 얘기 나오고 주가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는 하는데 SDS의 강점들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게 지금 전혀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도 솔직히 IT 업체다 보니까 IT에 강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뭔가 어떤 신사업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막 쏟아져 나와야 삼성 SDS에서 날개를 달 텐데 아직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어떤 회복하는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나왔던 가격대 부분에 대한 저항들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일까라고 바라보는데 혹시나 이때 그러면 블록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받아간 세력들이 있겠죠. 이거를 짧게 반등이 나올 때 그냥 정리하고 나가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바로 나가긴 좀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격대 부분 약 한 14만 원대 근접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 탄력들이 강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매수가가 얼마셨죠? 20만 원대였었나요? 네, 많이 매수가는 12만 8천 원대라고 합니다. 12만 8천 원대 그럼 잘 사셨네요. 이때 딱 정확하게 잘 사셨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탄력 없다고 하게 되면 14만 원대 근접해서 변화가 나올 때 일단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블록들 받으신 분 아닐까요? 네, 큰 손 아니실까요? 이분이? 이야. 네. 그래서 블록들 받은 가격대보다 더 싸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하셨고요. 네. 그래서 한 14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 들어올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S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오비고입니다. 네, 오비고는 상장하고 조금 부각받다가 바로 낙하를 해서 거의 변화가 정체가 가고 있는 구간들이죠.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은 아직 모멘텀 없다 보니까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럴 때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고점입니다. 고점들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 대한 변화들의 추세의 흐름들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음봉 패턴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돌리는 게 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를 했다가 음봉 자체로 실패.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어떤 기대를 더 크게 하는 것보다 탄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좀 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가가 조금 비싸졌는데 17,000 얼마? 11,675원이었어요. 11,675원이요? 네. 이게 그러면 아닌가? 네, 가격이 안 보이는데 13,500원이 최소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맞으시겠죠? 16,000원인가요, 그러면? 혹시나 그렇다고 16,000원을 가정으로 했었을 때 지금은 주가가 탄력들이 강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탈될 거를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가격대 부분, 즉 15,000원대 부분에서 강한 반발매가 나오는지 여부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비고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또 종목 상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끝난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네, 예. 계속 해야죠. 네. 동아소시오홀딩스 있고요. KH바텍, 그다음에 해성DS 있습니다. 네, 해성DS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냥 이거는 보유입니다. 53,000원대면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실적 되는 만큼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보려고 했는데 또 띄워주시네요. 네, 동아소시홀딩스 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바로 볼게요. 동아소시홀딩스. 네, 동아소시홀딩스 보겠습니다. 그냥 보유입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아소시홀딩스 최근 들어서 제약업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동아소시홀딩스도 나오고 특히 지금 ST팜이 또 저점에서 또 꿈틀꿈틀 거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변화도 나오는데 지금 비점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예전에 좀 정체됐던 구간 쪽에서 그와는 달라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되는 구간 같고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나왔고 그러면은 변화가 나왔던 만큼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고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11만 원대 약 한 11만 2천 원, 1천 원 정도 요 안쪽에서는 강하게 지지하려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이 혹시나 뭐 시장이 또 다시 뭐 조정을 받다든가 아니면 좀 무거워져서 다시 이탈되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기준은 또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오는데 했을 때 전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잘못하게 되면 쌍고가 비슷하게 나왔다가 또 밀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그냥 또 밀고 강하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돌파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 워낙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실적 떨어지지 않는 제약주들도 이제는 좀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되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죠. 11만 원대 지지력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아 소시홀딩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KH바텍입니다. 21,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예요. 네, KH바텍이 마지막이 될까요? 네, 시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 아니에요. 아, 예, 아니라고 합니다. 예, 시키면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KH바텍 보게 되면 한때 저희가 많이 그랬었죠. 폴더블 폰 가지고 힌지는 꼭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뭐 파인테크닉스나 이런 회사들이나 또 다 같이 연결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를 볼 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변화가 나왔을 때 항상 고점대에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게 되면 거기서 나왔던 저항대에서 크게 못 미치고 그냥 밀려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반기에서도 지금 폴더블 뭐 G라고 쓰죠. 폴더블 G. 예. 근데 이것도 Z도 떼어낸다고 하죠. 왜냐면 이번에 러시아 관련돼서 러시아가 빅토리가 뭐 G토리인가요? 뭐 그래서 이 G가 아무래도 그 의미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떼어낸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필두로 해서 또 하반기에 폴더블 전략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변화될 요인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좀 정체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혹시나 박스권 상단부 정도쯤까지 가서 왜냐면 지금 갤럭시 S22가 그렇게 썩 좋은 성적과를 못 보였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하반기에 역접을 둬야 될 텐데 하반기에 폴더블 폰은 그래도 삼성의 또 지금 최근에 미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또 마케팅을 하겠죠.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텐데 아직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관점 쪽에서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와서 박스권 상단부까지 들어왔을 때는 좀 정리했다가 다시 좀 반락했었을 때 그때 다시 저점에서 사서 한 번 더 변화를 노리는 게 어떨까라고 좀 시장을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용하는 전략을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 어떻게 종목 명만 이렇게 말씀드리며 다 하시는지 너무 대단해요. 아, 아닙니다. 제가 한번 박수 쳐드릴게요. 힘을 내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휴니드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메이드 있어요. 휴니드는 일단 평단가가 9,090원이고요. 목표가 얼마까지 보시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보셨고 위메이드는 13만 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휴니드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휴니드 3.61%. 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좀 방산 쪽과 함께 연결되는 게 조금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왔다가 최근에 또 대표적인 종목들도 좀 위축되다 보니까 같이 영향권이 좀 약한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패턴들은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아마 그냥은 안 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 나쁘지 않은 상황들 쪽에서 오늘도 LIGDX1이 저점에서 또 빠르게 양봉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직전 고점대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조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9,000원대 근접하는 가격대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돌릴 때에 대한 거래량이 확실히 더 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확인이 안 된 채 9,000원대만 근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가 근처까지 됐었을 때 3.61% 정리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 빠르게 도와주실게요. 13만 원에 20%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끝나고 거의 횡보 흐름들인데 지금 생태계 관련된 쪽에서 확장세 흐름들 계속 확인되는 게 보여지고 거기다가 예상하는 실적들이 이제 수수료 기반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그대로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움직이게 되면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12만 원대 부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줄였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위메이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